어느 노인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몇 년 전, 한 노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며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인생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습관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기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일찍 도착하는 작은 습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시작하는 행동력 등 말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과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양이 아니라 그 질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러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양이 아니라 그 질이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이후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정한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더 깊은 의미가 생기고 어려운 순간에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갖춘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내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인생의 단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자아 통합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친구 수를 늘리려 노력하기보다 진짜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많은 친구를 가지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몇몇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한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실수를 자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컸지만 저는 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줬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치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이런 면을 인정하고 칭찬해 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많은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칭찬을 받은 후로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의 강점에 대해 연구하면서 상대의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칭찬이라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노자도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면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주장했는데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칭찬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칭찬을 해보세요. 그 작은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 장소에 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몇 년 전 중요한 미팅에 조금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에 맞춰 움직였는데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 때문에 결국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저는 약속 장소에는 꼭 일찍 도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는 것 자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또 나 자신에게 여유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가 할 엘로드는 성공의 첫 단계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일의 성공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시간 관리에 철저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의 이웃들은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도 칸트처럼 시간을 존중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역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은 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시간이 충분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약속에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제가 예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회사에서 한 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긍정적이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 선배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말은 정말 큰 힘이 됐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간관계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처럼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도 긍정적인 감정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밝은 에너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일의 성공 여부를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제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돼서 계속 머뭇거리기만 했었죠. 그런데 한 선배가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조차 없다는 얘기죠.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행동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도 계획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야만 비로소 배움과 성공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셨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인생 철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죠. 그분의 말이 정말 깊게 와 닿았습니다.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공의 기준은 숫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강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약속에 일찍 도착하는 작은 습관을 갖고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저하지 않는 행동력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성공은 크고 화려한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과 행동이 모여 큰 성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시간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느 노인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몇 년 전 한 노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며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인생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습관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기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일찍 도착하는 작은 습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시작하는 행동력 등 말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과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양이 아니라 그 질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러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양이 아니라 그 질이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이후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정한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더 깊은 의미가 생기고 어려운 순간에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갖춘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내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릭슨의 인생의 단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자아 통합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친구 수를 늘리려 노력하기보다 진짜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많은 친구를 가지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몇몇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한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실수를 자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컸지만 저는 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줬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치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이런 면을 인정하고 칭찬해 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많은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칭찬을 받은 후로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의 강점에 대해 연구하면서 상대의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칭찬이라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노자도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면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주장했는데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칭찬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칭찬을 해보세요. 그 작은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 장소에 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몇 년 전 중요한 미팅에 조금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에 맞춰 움직였는데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 때문에 결국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저는 약속 장소에는 꼭 일찍 도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는 것 자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또 나 자신에게 여유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가 할 엘로드는 성공의 첫 단계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일의 성공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시간 관리에 철저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의 이웃들은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도 칸트처럼 시간을 존중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역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은 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시간이 충분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약속에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제가 예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회사에서 한 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긍정적이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 선배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말은 정말 큰 힘이 됐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간관계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처럼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도 긍정적인 감정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밝은 에너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일의 성공 여부를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제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돼서 계속 머뭇거리기만 했었죠. 그런데 한 선배가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조차 없다는 얘기죠.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행동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도 계획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야만 비로소 배움과 성공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셨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인생 철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죠. 그분의 말이 정말 깊게 와 닿았습니다.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공의 기준은 숫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강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약속에 일찍 도착하는 작은 습관을 갖고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저하지 않는 행동력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성공은 크고 화려한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과 행동이 모여 큰 성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시간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느 노인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몇 년 전 한 노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지혜를 얻었다며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인생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작은 습관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기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일찍 도착하는 작은 습관,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시작하는 행동력 등 말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과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양이 아니라 그 질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인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여러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양이 아니라 그 질이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이후로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대신 진정한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더 깊은 의미가 생기고 어려운 순간에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친밀감, 열정, 그리고 헌신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갖춘 관계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내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인생의 단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자아 통합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친구 수를 늘리려 노력하기보다 진짜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많은 친구를 가지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몇몇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한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실수를 자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컸지만 저는 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의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줬습니다. 그는 열정이 넘치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이런 면을 인정하고 칭찬해 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많은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칭찬을 받은 후로 더 열심히 노력했고 덕분에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의 강점에 대해 연구하면서 상대의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칭찬이라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노자도 사람을 잘 다스리는 자는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면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주장했는데 이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칭찬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칭찬을 해보세요. 그 작은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 장소에 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몇 년 전 중요한 미팅에 조금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간에 맞춰 움직였는데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 때문에 결국 늦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저는 약속 장소에는 꼭 일찍 도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는 것 자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또 나 자신에게 여유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작가 할 엘로드는 성공의 첫 단계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일의 성공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시간 관리에 철저하기로 유명했는데 그의 이웃들은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도 칸트처럼 시간을 존중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역시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은 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시간이 충분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약속에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보세요. 습관이 되면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제가 예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회사에서 한 선배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긍정적이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그 선배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말은 정말 큰 힘이 됐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간관계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처럼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도 긍정적인 감정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밝은 에너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일의 성공 여부를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제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돼서 계속 머뭇거리기만 했었죠. 그런데 한 선배가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가능성조차 없다는 얘기죠.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행동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도 계획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은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야만 비로소 배움과 성공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으셨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인생 철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죠. 그분의 말이 정말 깊게 와 닿았습니다.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공의 기준은 숫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달려 있죠.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강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약속에 일찍 도착하는 작은 습관을 갖고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저하지 않는 행동력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성공은 크고 화려한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과 행동이 모여 큰 성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시간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